정민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봤습니다. 42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정했습니다. IT 기업 부장으로 15년을 일하며 다져진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오늘은 아내 박은주의 회사 송년회였습니다. 그녀가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꼭 와달라고, 자기 남편을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민수는 옷장에서 회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은주가 작년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지요. 그는 웃었습니다. 결혼 12년 차, 그들의 관계는 평범했습니다. 격렬한 사랑도 심각한 갈등도 없었지요. 다만 일상이 있었습니다. 딸 유나를 키우고 대출을 갚고 주말마다 마트에 가는 삶.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빠 잘생겼어요. 거실에서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10살 딸아이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지요.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와야지. 응, 아빠 멋있게 해요. 민수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요. 지하철역까지 걸으며 그는 오늘 저녁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은주의 회사는 중견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격리팀 대리로 일했지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민수가 사랑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송년회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수가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은주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여기 앉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지요. 민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동료들에게 남편을 소개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정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 모퉁이에서 은주를 봤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익숙하게. 은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지요. 부드럽고 수줍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남자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저으며 살짝 밀어냈습니다. 장난스러운 몸짓이었지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단지 불편한 감정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은주가 돌아봤습니다. 여보.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요. 아, 민수 씨죠? 저는 오정훈입니다. 은주 씨 팀장이에요. 악수는 짧았습니다. 오정훈의 손은 따뜻했지만 민수의 손은 차가웠지요. 은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요. 되게 잘 챙겨주세요. 은주 씨가 일을 잘하니까요. 오정훈이 다시 은주를 봤습니다. 그 시선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느꼈지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온도 차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홀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지요. 하지만 가끔 오정훈 쪽을 힐끗 봤습니다. 민수도 봤습니다. 오정훈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지요. 그도 은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오 팀장님이 좋은 분인가 봐요? 응? 아, 네. 일 잘 가르쳐 주세요.
친한가 봐요. 은주가 민수를 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상사예요. 뭐?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작은 가시 같은 것.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은주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는 천장을 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는 이미 의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의 세계에 보이지 않던 금이 생긴 순간이었지요. 아주 작지만 점점 벌어질 금이. 민수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송년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요. 그 사이 그는 은주를 관찰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눈이 갔지요.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달리 보였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 무심히 두었지만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었지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민수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민수에게는 거대한 신호였지요. 여보, 커피 더 드릴까요? 아침 식탁에서 은주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지요. 자기가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 걸까?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모니터를 보며 손가락을 두드렸지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답답해서. 뭐가? 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지요. 단지 의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지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때 소파 쿠션 사이에서 무언가 빛났습니다. 은주의 핸드폰이었지요. 민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생일이었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 앱이 맨 위에 있었지요. 이응지읒지은 팀장님이라는 이름. 읽지 않은 메시지가 3개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요.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려놓아야 할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오늘 예뻤어요. 그 사람 몰래 보니까 더 설레네요. 다음 주 출장 때 꼭 시간 내줘요. 민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위로 스크롤을 올렸지요. 지난 한 달간의 대화가 쏟아졌습니다. 애칭으로 부르는 말, 하트 이모티콘, 그리고 사진. 둘이 찍은 셀카였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지요. 여보, 뭐 봐요? 민수는 TV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잠시 굳었습니다. 메시지 앱이 열려 있었지요.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민수를 봤습니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봤지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여보, 언제부터냐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 달 정도요. 석 달. 민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요. 석 달 전이면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들은 친정에 다녀왔었지요. 은주는 그때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왜요? 미안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고?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다가왔지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끊을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요? 민수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거부였습니다.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이 그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민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재킷을 걸쳤지요. 은주가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요? 밤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야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걸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감정의 소모일 뿐이라고, 지금 필요한 건 이성이라고.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 캔커피를 샀지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이길 수 없다고. 이건 이성의 싸움이라고.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형, 내일 만날 수 있어? 변호사 소개 좀 부탁할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할까? 아니, 내일 보자. 천천히 얘기할게.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봤지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유나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심어진 밤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민수는 성우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지요. 성우는 변호사였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줄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성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지요. 확실해? 응. 재산 분할, 양육권 다 생각해 봤어? 유나는 내가 키울 거야. 재산은 정당하게 나누면 돼. 성우는 민수를 봤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예전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하려고? 복수라기보단 정리.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요.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오정훈, 은주 회사 팀장이야. 뭐 할 거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그 사람 회사 거래처 중에 우리 회사도 있어. 내가 시스템 관리 쪽이라 접근 권한이 있거든.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위험한 생각이야. 불법은 안 해. 그냥 공개된 자료만 볼 거야. 그래도 형, 나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알았지요. 하지만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심해. 정말로. 응, 고마워. 민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그는 업무에 집중했지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항상 성실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남았지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거래처 관리 시스템이 열렸지요. 은주의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쭉 나왔습니다. 민수는 스크롤을 내렸지요. 최근 6개월간의 계약서, 견적서, 입금 내역,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품목의 견적이 2개 있었지요. 하나는 정상 가격, 하나는 부풀려진 가격. 승인자는 오정훈이었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차액이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었지요. 리베이트.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거래 건들도 확인했지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오정우는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민수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지요. 하나하나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요. 민수는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수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봤지요. 은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유나가 아빠 찾아요.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지요.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빛나는 건물들, 움직이는 차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뛰어왔지요. 아빠. 응, 유나. 안 자고 뭐해? 아빠 기다렸어요. 민수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유나는 웃고 있었지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수를 봤지요. 저녁 차려놨어요. 드실래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민수의 손을 잡았지요. 아빠, 내일 학교에서 그림 대회 있어요. 아빠 그려도 돼요? 응, 그려. 아빠 제일 멋있으니까. 민수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유나는 몰랐지요. 은주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민수는 유나를 재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줬지요. 딸이 잠들자 민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지요. 얘기 좀 해요. 응, 이혼할 거예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유나는 내가 키울 거고 재산은 법대로 나눠요. 합의 이혼으로 하고 싶어요. 유나한텐 최대한 상처 안 주게. 한 번만 더 기회 줘요. 제발.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내려다봤지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왜 그랬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일어났지요. 생각해봐요. 합의할 건지, 재판 갈 건지. 그 사람은요?
오정우는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은주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지요.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할 건데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지요. USB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은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손에 쥐었습니다. 감정으론 이길 수 없어. 이건 이성의 싸움이야.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갔지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냉정하게, 완벽하게.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지요. 그저 깊고 어두운 잠이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겁게 민수는 USB를 들고 성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요. 이게 뭔데? 오정훈의 비리 증거야. 성우는 노트북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빛이 변했지요. 이거 진짜야? 회사 시스템에서 뽑은 거야. 공식 자료고 횡령이네. 최소 3년은 먹겠는데?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숲이 차갑게 빛났지요. 언론에 제보할 거야. 민수야, 이러면 은주도 연루될 수 있어. 알아. 그래도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게 대가야. 사흘 후였습니다. 아침 뉴스에 기사가 떴지요. 중견 무역회사 팀장, 수천만 원 리베이트 의혹. 민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오정훈의 사진이 실렸지요.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거래처 명단, 입금 내역, 계약서 조작 정황. 회사는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날 오후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오 팀장님이 경찰 조사받으러 갔대요.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저도 아는 거 있냐고. 그래서 몰라요. 진짜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 다행이네요. 당신이 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다시 물었지요. 당신이 한 거예요? 제보한 거 당신이죠? 증거 있어요? 미쳤어요. 왜 이래요? 왜긴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죠. 저도요? 저도 벌 받아야 해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요. 당신은 이미 받고 있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정우는 해고됐지요.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계속 기사를 냈습니다. 회사 내부자들의 증언도 나왔지요. 오정훈의 오만함, 갑질, 불공정한 인사,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따돌림을 받았지요. 오정훈과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불륜 소문도 돌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어느 날 밤 은주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지요. 왜요? 못 버티겠어요. 사람들 시선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꼈지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은주를 내려다봤지요. 무서운 사람? 네.
무서워요. 지금 당신이. 그럼 그때 당신은 뭐였어요? 내 뒤에서 다른 남자랑 웃고 있을 때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더 기회 줘요. 기회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와 눈높이를 맞췄지요. 당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네. 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지요.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처럼 깨끗해야 해요. 근데 우린 이미 더러워졌어요. 당신도 나도. 여보, 이혼 서류 준비됐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은주가 소리쳤지요. 유나는요? 유나한텐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민수가 멈춰섰습니다. 어깨가 굳었지요. 유나는 내가 키울 거예요. 안 돼요. 애 엄마는 나예요. 불륜한 엄마 밑에서 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주가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슴을 쳤지요. 나쁜 놈, 이기적인 놈, 당신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민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맞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배신은 안 했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유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자고 있었지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지요. 미안해, 유나야. 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요. 민수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오정우는 무너졌고 은주는 벌을 받았지요. 하지만 민수의 가슴에는 통쾌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가정, 믿음, 그리고 자신의 일부.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지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결말인가?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지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지요. 은주는 먼저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지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유나의 양육권은 민수가 가졌습니다. 은주는 주말마다 만날 수 있었지요. 재산은 반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자료들이 마음에 걸렸지요. 불법은 아니었지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짐을 싸는 민수를 보며 불안해하는 눈빛이었지요. 바다 보러 갈까? 진짜요? 응. 아빠랑 유나랑 새로 시작하는 거야. 유나는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지요. 민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강릉이었습니다. 민수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지요. 1층은 카페, 2층은 주거 공간.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법을 배웠지요. 손님을 맞이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유나는 근처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적응했지요.
매일 아침 민수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바다를 봤지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영원한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인사했지요. 예전의 민수는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차분한 사람. 말이 적어졌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은주가 유나를 보러 왔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었지요. 민수는 카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은주는 유나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민수는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멀리 보였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용서에 대해, 복수에 대해, 그리고 자유에 대해. 복수는 그를 이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지요. 진짜 회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것,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밤이 되면 민수는 2층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지요. 바다에 달빛이 부서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 페이지씩. 처음엔 분노를 적었지요. 배신당한 마음, 복수의 과정, 허무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유나의 웃음, 손님과의 대화, 파도 소리, 일상의 작은 기쁨들. 어느 날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었지요. 잘 지내네. 응, 괜찮아. 두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지요. 후회해? 뭘? 복수?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후회는 안 해. 근데 자랑스럽지도 않아. 그럼 그냥 지나간 일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고. 성우는 웃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지요. 예전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진실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유나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민수와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지요. 아빠, 우리 행복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안았지요. 응, 이제 행복해.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지요. 그럴 거야. 엄마도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바다는 더 거칠어졌지요. 민수는 난로를 피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높이 솟았다 부서졌습니다. 끝없는 반복이었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걸. 민수가 되찾은 건 잃어버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지요. 그리고 평온.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지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민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향이 퍼졌지요. 그는 컵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자리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민수도 잠시 함께 봤지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아픔도 기쁨도 모든 게 흘러간다고.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유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래. 아빠가 팬케이크 만들어줄까? 와, 좋아요. 민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은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냈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민수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유나와 함께.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미움으로부터, 복수로부터, 과거로부터. 진짜로 되찾은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